우리나라가 아주 살인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이제 부부 살인 사건,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이, 부부 간의 살인 사건이 몇 건이 일어났나, 한 10건 정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보는 가운데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잔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랬다. 야, 아니 이 두 형제를 이제 2012년 8월부터 손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길렀대요. 그러니까 지금 2012년에서 2021년이면 10년 동안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잔심부름을 자주 시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격분해서 친할머니를, 할아버지는 이제 그 하반신이 좋지 않아서 휠체어 타고 있는데 그 보는 앞에서 죽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아비멜렉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형제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도 단 한 사람이 아닌 69명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한 반석 위에서 69명을 쳐 죽였습니다. 정말 잔악하고, 김정은이가 뭐 그 고무부를 곡사포로 쏴서 죽였다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잔인한 인간이 아비멜렉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건달들을 데리고 외가가 있는 세겜성으로 갑니다. 자, 이 건단들을 다 무장을 했는데 이제 칼로 무장을 했고 창, 활로 무장을 했어.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은요, 눈빛이 틀려요. 살기가 번뜩번뜩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합니다. 자, 세겜성 사람들과 밀로성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두려워합니다. 창검으로 무장했는데 거기서 뭐 귀에 거스르는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까딱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거기다 대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폭력 앞에서는 차마 잠잠한 것이 차라리 더 지혜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칼 든 사람 앞에 칼 든 사람 성질을 돋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낫 든 사람 앞에 낫 든 사람 성질을 돋구면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참 지혜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어땠든지 간에 그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6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쳐 죽인 그 형제들을 쳐 죽인,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놈이 왕이 됐다. 자, 이 이야기를 요담이 듣게 됐습니다. 요담은 무서움과 떨림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은요, 세겜성의 남서쪽에 위치한 산으로 해박 한 8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축복의 산이죠. 그 맞은편이 이제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리심산에서 큰 목소리를 바라면 세겜성 위치까지 그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때 이 큰 목소리로 그 세겜성을 향해서 한 예화를 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그 나무들 가운데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감람나무가 내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린 일을 하겠소 하고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이렇게 달고 맛있는 과일을 맺는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다른 나무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의 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내 포도주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포도 맺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왕이 되어 주시겠소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 가시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을 왕을 삼는 것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것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자, 여룻바알이, 어서 와요. 자, 여룻바알과 그 가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여룻바알과 그 가족들은 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존귀한 나무들이잖아요. 그렇게 풍성하게 과실을 맺고 이스라엘을 참 멋지게 40년 동안 사람이 사람처럼 살게 했고 사람 대접받으며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면 그 가시나무를 상징하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69명이나 쳐 죽였는데 그 살기로 공포 정치를 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살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오죽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담이 그 말 끝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국은 불이 나와서 다 사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함부로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금세기에도 많이 보여집니다. EBS에서 보내주는 다큐프라임 혼돈의 시대 중앙은행, 그래서 제1부 물가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소원, 그 내용 속에 베네수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미 최대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살기 좋았다 하는 겁니다. 복지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인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가 됐고, 돈을 한 리아가 끌고 가가지고 겨우 계란 12개 산다. 돈 가치가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그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차라리 달러는 종이 한 장이면 되는데 그 종이 한 장의 가치가 고스란히 그 물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돈으로서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진짜 물가가 요동쳐 버리니까 그 돈은 아무리 리아가로 수십 리아가를 싸가지고 와도 돈 가치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 시장 바닥에 한 상인이 그 돈으로다가 뭘 접었냐면 바구니를 접었어요. 바구니를 접었는데 바구니에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얼마냐? 1달러예요, 1달러. 그런데 그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거기서 아주 그걸 선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그 돈으로다가 이렇게 쓰는 모자 있죠? 모자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3달러인가 그래요. 아주 그게 선풍적으로 팔리고 있어요. 돈으로 만든 모자다, 이거. 돈으로 만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지도자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쳐지고, 그리고 지식층들은 다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선진국가로 다 가버려요. 의사들이 다 선진국가 가서 거기서 의사 생활하고, 그 변호사들 좀 지식인들은 다 선진국가로 돈 벌러 갑니다. 자기 나라를 버린 거예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군량미가 다 떨어졌대요. 군량미가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데, 3년차 군량미를 풀어서 인민들을 구제하라. 그래서 3년차 군량미 창고를 가서 보니까 군량미 창고가 싹 폈어요. 2년차 열어보니까 2년차가 싹 폈어요. 1년차 군량미 창고를 열어봤더니 거기도 쌀이 하나도 없어. 뭐냐? 위에 있는 장교들이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장군들이 지금 축풍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원래 한 동네마다 황소 한 마리씩 있어요. 소 한 마리씩 있어요. 그 마을. 왜냐? 이 전부 다 논을 갈려면 소로다가 논을 갈고 밭으로다 소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트랙터 같은 게 없어요. 뭐 경운기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그걸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동네마다 전부 소를 놀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소 다 잡아먹었습니다. 왜? 병들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 소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4명이서 이렇게 줄을 매고 가면서 그 뒤에다가 이제 그 논을 가는 것을 버섯이라고 하는데, 버섯으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이제 속한 동네가 화천군인데요. 화천군 감동면인데, 거기는 내가 트랙터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빌려가세요 하고 트랙터가 수십 대 쫙 열려 있어요. 모내는 기계도 수십 대가 몇 대씩 있어요. 최신 기계. 사람이 뭐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건 그저 모판 쪄온 거 이렇게 올려주는 거, 도와주는 것 정도만 하지. 그 기계가 하루에 거반 2, 3만 평별을 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남한은 잘 살게 되고 북한은 못 살게 된 거예요? 지도자가 틀려서 그래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계속해서 그 나라를 지배하며 독재 정권을 이루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못 뽑은 지도자 중에 제1위잖아요. 응?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겠나 말이에요. 응?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 춘천시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제가 얼마 전에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수예요. 이수. 그 동작대교 넘어서 이수인데, 거기 이렇게 이제 내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수 그 교차로 딱 들어갔는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가 상가 문 안 닫은 집이 없어요. 한 중간중간 5개 정도가 열었더라고. 문 다 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쪽지 붙었어. 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이럴 때가 아니거든. 여기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상가가 굉장히 활기고 그런 데인데 쌍문이 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서울 사시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이게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벌써 1, 2월 달부터 상가 문 다 닫은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지금 현주소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수출하는 무역들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부는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어떻게 했길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못 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정책을 세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손쉽게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미국의 원조를 그렇게 빨아먹었어요. 240조인가 뭐 얼마인가 들어갔다는데, 다 그 원조 받아서 뭐 했습니까? 지금 거기 국방부 장관 아들을 보여줍니다. 걔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람보르기니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 타고 다니고 화로운 아파트에 삽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그 애가 스레빠를 신는데 스레빠가 얼마짜리냐? 그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뭐 그냥 뭐 2,000원, 3,000원짜리가 아니에요. 그 스레빠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50만 원짜리다. 그런 걸 질질 끌고 가는데 그걸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국방부 장관 어떻게 됐느냐? 그 국방부 장관 프랑스인가 어딘가 도망갔잖아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프간 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베트남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응? 우리가 그렇게 되겠어? 여러분, 아비멜렉은 위에서 언급된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가시나무에 접촉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 나무가 상처를 입어요. 찔려. 여러분, 찔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균이 감염돼요. 나무가 나무를 찔러도 세균이 감염돼요. 어떤 나무는 웬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잘 견뎌요. 그런데 유실수 같은 거는 금방입니다. 지금 그 사과나무 있잖아요. 사과나무 죽이는, 사과나무로 말하면 이제 사람 몸으로 말하면 에이즈 같은 게 있어요. 에이즈 같은 병이 걸린 게 있어요. 지금 홍천까지 왔어요. 홍천까지. 홍천에 있는 사과나무가 그냥 죽어버려요. 말라비틀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사과나무를 어디에 심었느냐? 양구에다 심은 거예요. 양구. 거기는, 양구는요,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왜? 그 사과 그 병이 올까봐. 거기 그 양구 거기에 그 분지, 어마어마한 분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어요.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람 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춘천 같은데 뭐 사과나무가 있어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뭐 집단적으로 기르지 않고 그냥 저 6포리 정도의 사과나무 심고 있는데 그게 바람 타고 넘어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갖다 심었다. 그런데 그 균이 한번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나무 하나 가치를 얼마로 따지겠습니까? 100만 원 따질까요? 200만 원 따질까요? 농부에 평생 들어가 있는 나무인데 그게 딱 들어오면 그냥 나무 전체가 다 뿌리째 다 썩어서 죽어버려요. 가시나무에 찔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식물을 나중에 한번 이제 30대, 40대 제가 이제 교회에다 식물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최근에 식물을 길러보는데 식물 있잖아요. 조금 상처 나죠. 그 바이러스 들어갑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뿌리, 포토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안에 숨겨져 있는 거, 그걸 잘 뽑아서 그게 흙이 묻지 않도록, 다른 흙이 뿌리가 상하면 안 돼요,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농약을 치는 거예요. 바이러스 죽이는, 그리고 그거 살 뽑아 딱 심는 거예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개만 죽는 게 아니라 개가 죽으면서 옆에다 확 퍼뜨려요. 가시나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가시로다가 다른 나무를 찔러요. 찔르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그늘 밑으로 들어오라 하는 겁니다. 그 그늘이 뭐예요? 가시그늘이에요. 가시그늘. 계속 찔러대는 가시그늘이에요. 그 그늘로 들어오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있으면 토끼도 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쥐도 지나가지 않아요. 사람도 지나가면 그 가시에 찔리면 이 가시가 딱 박히면 어떻게 되느냐, 고기 부위에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액이 있어서 그 액이 사람 몸에 묻으면 한 15일 정도 가야 그 골마서 그 가시가 빠져요. 그래서 사람도 웬만하면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고 주의합니다. 한 2주 됐나요? 아파트 이제 앞에 하단 정리하러 목사님 꼭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토요일 날 아침에 8시에 가서 9시까지 하단에 나무 자르다 왔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 주차대가 있는데 그 주변을 아무도 정리를 안 해서 제가
또 우리 자전거가 3대나 있고 그래가지고 글로 나무를 정리하러 갔어요. 딱 잡았는데, 장갑 쥐고 딱 잡았는데 장미 있죠, 장미. 와, 장미가시 진짜 날카롭더라고. 그래가지고 장갑을 벗어가지고 딱 했는데 가시 박힌 거 제가 3개를 뗐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다 자르고 그 장미나무도 너는 올해는 사명을 다했다. 내년에 다시 자라라. 딱 잘라버렸어요. 예. 만일 사람의 성격이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계속 찔러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왜 우리 주위에 없겠어요? 있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혹 지도자가 되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백성들을 찔러댑니다. 계속해서 자기 사상과 자기 이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찔러대고, 자기 이상과 자기 사상에 맞지 않은 사람 계속 감옥에 가둡니다. 나 오늘 지금 여기 나올 때 흥분된 뉴스를 들었는데, 서민 교수는 누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도록 적극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조국이 그 딸, 그 아들, 뭐 이런 저런 사건 통해 가지고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나는 그 사람한테 마음에 진빚이 있다 그 말하고 그 사람, 그 조국을 두둔할 때 그때 이 사람이 돌아선 거예요. 그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왜? 문재인 좀 욕했다고. 나라고 참 잘 돌아갑니다. 문재인이야말로 오늘의 가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네요. 특히 이재명 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로, 즉 통진당의 일환이었어요. 통진당의 일환으로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이석기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자도 한 3명인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석기가 이제 문제죠. 이석기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의 전쟁에 대비해 국가기관시설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녹취록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이석기라 그래가지고 딱 치면요, 딱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위키백과 거기 나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이석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수원 전화국, 광화문 전화국을 폭파시키면 우리나라 통신은 다 두절된다. 왜? 인터넷. 여러분 다 무기가 다 뭐예요? 인터넷으로 쏘는 거잖아. 응? 여러분 GPS 작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GPS 이런 거 다. 당시 이석기는요, 지하혁명 조직원으로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합법, 비합법, 폭력, 비폭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남한의 자유혁명을 도모하라. 이게 이 사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응? 선과 악의 분별력이 없어요. 왜? 오직 공산당 혁명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도 이제 이번에 국가에서 뭐 25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언제 돈 받나 해서 보니까 이제 내일 신청하는 날이더라고요. 돈 받으니까 좋아요. 근데 다 여러분 빚이야. 여러분이 갚아야 될 빚이에요. 우리는 받고 그냥 쓰면 돼.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나라 빚이 600조였는데 지금 1200조 됐습니다. 4년 동안. 그 뭐예요? 다 그냥 퍼준 거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계속 미쳐요. 근데 자기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시 남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 뒤에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뒤에 아무도 없다.
지금 정책 쏟아낸 거 다 문재인 대통령이 쏟아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어리숙하고 뭐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그러는데 뭐 잘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그냥 뭐 어리숙해 보이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이 저런 악한 생각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선지자 다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합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진노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악하게 합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다 때려 죽인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큰 죄를 진다고. 응? 악한 가시가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예요. 악한 가시. 참 기가 막히죠. 어느 나라든지 통치자가 악하면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기업을 뺏기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기 산업을 빼앗기는 사람이 생겨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겨요. 아들, 딸을 잃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참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경영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공무원을 해도 해먹어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멍청한 사람은 멍청한 대로 그냥 그 멍청한 머리로 기술 배워서 자기 분야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그것을 몸으로 기술을 익혀서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될 사람이 있고 두뇌로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고위공무원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다 막아놨어요. 누가? 노무현이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전문 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사도 전문 대학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조민 같은 애도 전문 대학원 나오니까 의사 되는 거예요. 판검사, 변호사도 다 전문 대학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 대학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조민 같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스펙 가지고. 머리하고 상관없어. 지금까지 의사들, 지금까지 그 서울대, 연대, 고대, 부산대 이런데 나온 의사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3% 안에 드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이젠 그게 아니야. 20% 안에 드는 사람도 가요. 결국 그 사람들이 만들어낼 의학이 어떤 게 되겠어요? 법조인들 3% 안에 든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법조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20% 이하에 되는 사람도 스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걸 노무현이가 만들었다. 다 그런 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때 조명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법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또 떨어졌어. 이런 사람 만들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이요, 한쪽으로 법을 공부했지만 한쪽에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알바를 한 거야. 알바. 무슨 알바를 했는가 하면 그 큰 여인숙인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호텔이죠. 호텔 거기 객식을 사람 들어가고 나가는 걸 봐준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야. 근데 그거는 쏙 빼놓고 그 사람이 40년 동안 법조인 되려고 공부한 것만 가르친 거예요. 딱 내보낸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안 되지. 어떻게 한 사람 인생을 20대서부터 공부를 했으면 지금 60살인데 그렇게 평생을 그 법조인 되려고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하는가? 아유, 저런 법은 없애야지. 그래가지고 없앤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사법고시 싶은 걸 없애버린 거예요. 노무현이도 자기도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사법고시 본 사람인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기존의 법관 출신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허리멍텅한 애들이 다 외무고시 봐서 그냥 외교관으로 나가게 만들고 다 법을 그렇게 흐릿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경영해야 돼요. 혹시 똑똑한 사람이 나라 경영하면서 부정 저지른 건 똑똑한 판검사들이 그 죄악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멍청한 것들이 가서 다 해먹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최소한 강대 정도 올 정도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강대 서울대다. 강원도에서는 서울대다. 여러분들이 강원도의 공무원이 되고 강원도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돼야 되는데 3류, 4류 대학 나온 애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으니까. 그 백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정시 시험 안 보고도 들어가는 길이 많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기회도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걸 공무원들이 하니까 기업이 그럼 우리도 하겠다 해서 현대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응? 현대 자녀들은 무조건 2명씩 현대 자동차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길을 열어놨잖아요. 더더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살 떨리더라고요. 영국이 100년 전에 한 광부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영국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영국이 어떠냐? 놀라지 마세요. 간이교가 모국인 영국에서 1960년대는 14,000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요 6,000교회만 남았대요. 그러면 8,000교회가 뭐로 바뀌었느냐?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전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8,000개가 미국의 감리교 1960년대 이게 1200만 개가 있었대요. 야, 이게 진짜 엄청 많네. 1200만 개의 감리교가 있었대요. 근데 현재 800만이 줄고 800만이 줄었으니까 몇 개 남은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뭐로 변했느냐?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가구 전시장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망가뜨린 겁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꼭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정치에도 지도자가 중요하고 종교계에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건 허용하진 않아요.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재단에서는 종교다원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우린 그런 거 말도 안 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가정의 지도자도 중요해요. 가정의 지도자가 매일매일 술만 먹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자녀들 두들겨 패고 그럼 그 가정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강원도지사가 춘천과 홍천 사이에다가
중국 문화원 짓겠다 그랬었어요. 제가 그 여러 번 설교 말씀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중국 문화원을 짓면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짓는 게 아니라 100% 중국 돈으로 돈은 들어와 있대. 8천억이 우리나라에 지금 통장에 들어와 있대요. 그 민주당 뭐 그쪽 계열로 들어와 있겠죠. 그 8천억 갖다가 그 짓는데 짓는 건 짓고는 전부 중국 사람들이 와서 경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쓰질 않아. 그리고 무슨 뭐 한국 무슨 관공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했더니 이번에는 강릉에다 옮겨서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강릉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인구가 적은 정동진에다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정동진 사람들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도청 들고 가서 막 들었다 놨다 했더니 철회했더니 이번에는 충청도에 사람이 그럼 우리 충청도에도 하겠다고. 뭐예요? 돈 따라가는 거야. 돈 따라. 지도자가 어떤 나라를 미리 멀리 내다보는 그런 거 없이.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올리브 같은 지도자, 포도나무 같은 지도자, 무화과나무 같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이 나라에 뽑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가 뽑혔더라도 하나님 올리브나무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가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가 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지도자 해주겠지. 사람은 키워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키워서 제주도로 보내라 했다는데, 나 강원도의 총구석에 뭐 춘천에서 뭐 큰 인물이 나오겠어요. 예수님도 알고 보면 촌동네, 거기서 여러분 내가 30대 40대 들어섰을 때는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됐어, 좋은 지도자가 됐어,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